세계 최강의 여전사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브카 벤하림. 1대15의 시뮬레이션도 혼자서 제압할 만큼 강철 같은 여인이었죠. 그런 그녀가 터키 이스탄불의 한 카페에서 평범해 보이는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수줍고 조용한 모습의 그 남자가 세계를 뒤흔들 비밀을 가지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과연 세계 최강 여전사의 마음을 움직인 그 한국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가 깜짝 놀란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위치한 모사드 훈련기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음과 총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전설로 불리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리브카 벤하림이었어요. 35의 리브카는 키 165cm의 날씬한 체구였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웬만한 남자 특수요원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오늘도 리브카는 1대15 시뮬레이션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가상의 테러리스트 15명을 상대로 혼자서 제압하는 극한 훈련이었어요. 훈련장 곳곳에 숨어있는 적들을 하나둘씩 찾아내며 무력화시키는 리브카의 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히 움직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번개처럼 빠른 공격을 펼쳤죠. 리브카 벤하림 시간 7분 32초. 전원 제압 완료. 훈련장에 울려 퍼진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동료 요원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대단해 리브카. 이번엔 또 기록을 갱신했네. 정말 리브카를 당할 남자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리브카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어요. 칭찬에도 미소 한 번 짓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서 철저한 프로페셔널의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리브카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힘없는 남자는 필요 없다는 철학 말이에요.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자신보다 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리브카는 늘 혼자였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리브카는 샤워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검은 머리카락과 짙은 갈색 눈동자 그리고 수많은 작전으로 단련된 몸.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왠지 모를 허전함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리브카는 그런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감정은 임무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리브카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진행되는 국제 테러 조직 추적 작전이었어요. 중동 지역의 여러 국가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중요한 임무였죠. 리브카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스탄불로 향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작전 중 하나였거든요. 이스탄불 구시가지의 한 카페. 리브카는 접선 시간까지 잠시 여유를 갖기로 했어요. 터키 전통 차이 한 잔을 시키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작전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죠. 보스포루스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그 카페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브카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머물렀어요. 카페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아시아계 남자였습니다.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쓴 그 남자는 키가 175cm 정도로 평범한 체구였어요. 리브카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조용하고 수줍은 아시아 남자 같았죠. 리브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타입의 남자들은 책만 읽고 컴퓨터만 만지는 게 일상이겠지. 전장에 나가면 첫 번째로 쓰러질 타입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에게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앉아있는 자세나 주변을 관찰하는 눈빛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죠. 남자는 한국어로 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리브카는 여러 언어에 능통했기에 그가 한국 사람임을 금세 알아챘어요. 한국 남자라. 들어보니 한국 남자들은 부드럽고 여성을 잘 대해준다고 하던데. 리브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드러움이 좋기는 하지만 자신 같은 여자에게는 강인함이 더 매력적이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접선 시간이 다가왔어요. 리브카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카페 입구로 무장한 남자 3명이 들어온 거예요.
모두 바닥에 엎드려 테러리스트들의 고함 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몸을 웅크렸어요. 리브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거죠. 무장한 남자들의 움직임, 무기의 종류, 그리고 인질들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리브카는 재빨리 행동에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책을 읽고 있던 그 평범한 한국 남자가 움직인 거예요. 아니, 움직였다는 표현조차 부족했습니다. 마치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빠르게 가장 가까운 테러리스트에게 다가간 거예요. 총을 든 테러리스트가 리브카 쪽으로 총구를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남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총을 든 손목을 정확히 꺾어 무기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 목을 눌러 기절시켰죠. 모든 것이 3초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리브카의 눈이 커졌어요. 저게 뭐야? 세계 최고의 특수요원인 자신도 저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웠거든요. 나머지 두 테러리스트들도 당황한 사이 한국 남자는 계속해서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테러리스트가 총을 겨누자 한국 남자는 옆으로 몸을 돌리며 총알을 피했어요. 그리고 바로 발차기로 상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제압했죠. 세 번째 테러리스트는 인질을 방패로 삼으려 했지만 한국 남자는 의자를 던져 주의를 분산시킨 후 순식간에 다가가 제압했습니다. 카페 안이 고요해졌어요. 세 명의 테러리스트는 모두 기절한 상태였고 인질들은 누구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남자는 숨 한 번 거칠게 쉬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책을 집어들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리브카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보다 강한 남자를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평범해 보이는 한국 남자에게서 말이죠. 경찰이 도착하고 상황이 정리된 후 리브카는 그 한국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실례합니다. 방금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셨네요. 리브카가 영어로 말을 걸자 한국 남자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눈동자는 생각보다 깊고 날카로웠어요.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죠. 아, 감사합니다. 그냥 상황이 위험해 보여서요. 남자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리브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왔고요. 리브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특수 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방금 보여주신 실력은 일반인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민준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조금 배운 정도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리브카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며 기른 안목으로 봤을 때 민주는 절대 조금 배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움직임, 상황 판단력, 그리고 제압 기술까지 모든 것이 세계 최정의 수준이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방금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리브카의 제안에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다른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리브카는 민준을 관찰하며 더 많은 것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걸음걸이, 앉는 자세, 주변을 스캔하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의 그것이었어요. 정말 궁금한데요. 민준 씨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나요? 리브카가 물었을 때 민준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금은 여행 중이에요.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준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지만 리브카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정체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죠. 저는 사실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리브카의 고백에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라움보다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어요. 모사드 요원이라는 뜻이군요.
리브카는 민준의 반응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았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모사드라는 이름만 들어도 긴장하거나 놀랄 텐데 민준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거든요. 이는 그도 비슷한 분야에서 일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방금 카페에서 보여주신 실력. 정말 놀라웠어요. 저도 이 분야에서 꽤 오래 일했지만 그 정도 순발력과 정확성을 가진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리브카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에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겁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부대셨나요? 리브카의 질문에 민준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듯 보였어요. 707 특임단이었습니다. 민준의 대답 순간 리브카의 몸이 굳어졌어요. 707 특임단. 그 이름은 전 세계 정보기관에서 전설로 통하는 한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였거든요. 리브카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특임단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시키기로 유명한 부대였어요. 중동 분쟁 지역에서 5차례나 인질 전원 생존 구출이라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둔 바로 그 부대 말이에요. 모사드 최고 요원들도 실패한 작전을 성공시킨 적이 있는 전설의 부대였죠. 설마 그 707 특임단이요? 리브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동에서 불가능한 작전들을 성공시킨 그 부대 말인가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깊은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만뒀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거든요. 리브카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만난 모든 남자들 중에서 자신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앉아있는 이 조용한 한국 남자가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말이에요. 그날 밤 리브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온종일 민준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보다 강한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리브카는 스마트폰을 꺼내 707 특임단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활약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인질 구출 작전들의 성공률은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다른 나라 특수부대들이 포기한 작전들을 성공시킨 기록들이 즐비했죠. 그런 사람이 지금은 혼자서 여행을 하고 있다고. 리브카는 민준의 눈에서 봤던 깊은 슬픔을 떠올렸어요. 분명 과거에 큰 상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리브카는 민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간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혹시 이스탄불을 구경하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리브카의 제안에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스탄불의 명소들을 함께 돌아다녔어요. 아야소피아, 블루 모스크, 그랜드 바자르까지. 하지만 리브카의 관심은 관광지가 아니라 민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길에서 넘어진 아이를 도와주고 길을 잃은 관광객에게 친절히 길을 알려주는 모습에서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 위험을 감지하는 예리한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민준 씨는 왜 707 특임단을 그만두신 거예요? 리브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작전에서 동료를 잃었어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는데. 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무기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리브카는 민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과거 임무 중에 배신당해 동료를 잃은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던 거죠. 일주일 후 리브카와 민준의 관계는 깊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나 이스탄불 곳곳을 돌아다니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어요. 리브카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경험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리브카에게 본부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어요.
국제 테러 조직이 이스탄불에서 대규모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민준 씨, 저는 지금 급한 임무에 투입돼야 해요.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피해 계세요. 리브카는 민준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리브카 씨도 위험하잖아요. 저도 도울게요. 민준의 말에 리브카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만 일해온 그녀에게는 낯선 제안이었거든요. 안 돼요. 이건 전문적인 작전이에요. 일반인이. 저도 전문가였어요. 민준이 리브카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에서 냉철한 전사의 면모가 드러났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작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숨어있는 건물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민준의 진정한 실력이 드러났어요. 그는 리브카조차 놀랄 만큼 완벽한 침투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건물 안에서 예상보다 많은 테러리스트들과 마주쳤을 때 위험한 순간이 닥쳤어요. 리브카를 겨냥한 총격이 날아오는 순간 민준이 몸을 던져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총알이 민준의 어깨를 관통했지만 그는 끝까지 리브카를 지켜냈어요. 민준 씨. 리브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민준을 부축했습니다. 평생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온 강철 같은 여전사가 처음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괜찮아요. 리브카 씨만 무사하면 돼요. 민준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리브카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무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민준의 상처를 응급 처치한 후 두 사람은 작전을 완수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을 모두 제압하고 폭탄을 해체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스탄불 시민들을 위험에서 구해낸 거죠. 작전이 끝난 후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조용히 사라지려 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공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림자에서 묵묵히 일하는 타입이었죠. 잠깐만요, 민준 씨. 리브카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기자회견장에서 리브카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작전의 진짜 영웅은 따로 있어요. 대한민국 특임단 출신 민준 씨입니다. 제가 평생 본 최강의 전사는 바로 그분이에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한국의 707 특임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대였거든요. 그분이 보여준 용기와 실력 덕분에 오늘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스포루스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다리 위에서 리브카와 민준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리브카 씨,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임단을 그만둔 후로는 목적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럼 저와 함께 가시는 건 어때요? 리브카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죠.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예루살렘 황혼 아래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어요. 한때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모사드. 여전사와 전설의 707 특임단 요원은 이제 평범한 연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죠. 리브카는 민준에게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힘은 누군가를 제압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데 쓰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오늘 들은 이야기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힘이란 남을 누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쓰는 거예요. 민준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겸손하지만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강하고 부드럽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